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 유지를 돕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 조건을 바꿔 소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온 것을 막기 위해 향후 2주 동안은 20명 이하 사업체나 독립계약자들의 신청만 받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PPP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직원 20명 미만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andemic, 400,000 small businesses have closed. 400,000. And millions more are hanging by a thread. It's hurting Black, Latino, and Asian American communities the hardest. PPP는 무상이 아닙니다. PPP는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직원급여와 임대료 사용 등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 또는 면제해 줍니다. PPP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결정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These small businesses, not the ones with 500 employees, but these small businesses, they're with a handful of folks, they are 90% of the businesses in America. But when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was passed, a lot of these mom and pop businesses got muscled out of the way by bigger companies who jumped in front of the line.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버 운전자와 부동산 중개인 등 개인 사업자와 독립 계약자에게도 수혜 규모가 확대됩니다. 연방학자금 대출 체납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프로그램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86만 1000명으로 최근 4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학교들의 신속한 대면 수업 재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전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없이도 안전하게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교육당국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기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LA 인근 롱비치시를 방문한 뉴섬 주지사. 롱비치시 당국이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But nonetheless, we are seeing modest improvement week to week, and that's allowing us to not only take care of vaccinating the vaccinators, vaccinating our most vulnerable, our seniors, but as the mayor has been doing for now weeks and weeks, vaccinating our teachers as well so we can get our kids back into in-person instruction. 뉴섬 주지사는 현재 58개 카운티 중 35개 카운티에서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롱비치시를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LA 카운티 권역이지만 자체 보건당국이 있는 롱비치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9일까지 학교 문을 다시 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정 내 엄마들이 자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학교 문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로 공급되는 백신 물량의 10%를 교직원들을 위해 할당하기로 한 건 역시 대면 수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부가 제한적인 조건으로 일부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오늘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주로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업은 저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1대1 또는 스몰 그룹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자세한 수업 재개 방침은 각 학교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대면 수업을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아울러 4월 9일까지 프리스쿨과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충분한 백신 접종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정부의 학교 오픈 방침과 맞물려 교사 노조와 학부모들 사이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각 지역 교육고와 학교 앞에서는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찬반 시위가 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물론 재외 국민들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부터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자정, 미국 서부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외교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미국 국적을 보유한 시민권자들에게만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와 유학생, 파견 주재원들에게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영유아에 속하는 6살 미만의 아동, 그리고 특정 사유로 인한 입국 시에는 검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직계 존속 비속의 그 사망 시에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가는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이제 면제 대상이 되고요. 그 공무 출장인 경우 그 격리 면제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서 발급에는 최소 24시간에서 36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출국 일정이 잡혔을 경우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성 확인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 검사 종류, 일자, 결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가 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로 불리는 이른바 PCR 방식으로 통합니다. 랩으로 보내서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증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유전자를 가지고 코로나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는 게 PCR 검사고요. 거의 98%가 정확합니다. PCR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신속한 결과를 통보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인쇄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 최초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재앙 사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오늘 오전 50만 71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집계된 사망자 수 역시 51만 2,200여 명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전역의 관공서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also deliver remarks and order all flags on federal property to be lowered at half staff for the next 5 days.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사망자가 지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의 전사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 사례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환자 비율에 따른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방역 전문가들은 50만 명을 넘어 다음 달 말까지 전체 누적 사망자 수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해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 해도 내년까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에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주내 통과가 확실시되고 상원 역시 표결에 따른 통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3차 경기 부양안은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 통합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원 본회의 송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 내 표결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아울러 상원에서도 빠르면 이번 주 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외에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안이 부양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하나라도 나오면 부양안 통과가 어려운데
최소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내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부양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일자로 3차 부양안을 서명 발효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안부 왜곡 논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LA시 의회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존리 LA 12지구 시의원은 오늘 램지어 교수가 일제강점기 시대 아픈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학술 자유를 이유로 논문의 내용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버드 대학 측도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아울러 시의회에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인 학생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LA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올 상반기 재개장을 목표로 주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렌시아 테마파크의 경우 LA 카운티 보건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테마파크 재개장에는 4단계인 노란색 등급이 필요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30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이번 행사는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장학생 1명당 $1,000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전인 지난 2019년 12월 20일 이후 최고치며 33일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갤런당 $3.63를 기록해 지난 2019년 12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며 병원 종사자 5만 5천여 명에게 투여될 계획입니다. 바그다드 소재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 3발이 떨어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 당국은 경미한 재산 피해 외에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공격 배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